사실 튼살은 병원에 가면 많이들 듣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일 성분들은 튼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입증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반면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도포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세요. 스킨하이 슬기쌤, 저희가 콘텐츠 준비하면서 임신, 출산 관련된 것들을 계속 검색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떴어요. 이제 튼살. 튼살이 심한 분들의 고민 같은 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병원에도 많이 오시잖아요. 피부과도 많이 와요. 그 튼살이 임신과 출산을 겪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기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은 엄청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튼살 뭐예요? 튼살, 우리는 이제 튼살이라고 부르고 외국 애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치 마크, 스트레치 마크. 피부가 이제 당겨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콜라겐 다발이 이제 피부 진피층에 엮여져 있죠. 피부 진피층에 엮여져 있는 애들이 서서히 벌어지는데 이게 벌어지다가 부드럽게 계속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툭 끊어지는 부분에 발생하는 흉터, 고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튼살이에요. 튼살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뻔해요. 특히 임신 중에 갑자기 이제 복부라든가 가슴, 팔, 엉덩이 부분에 늘어나면서 거기가 타닥 터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임신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급격한 체중 증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신장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불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학생들은 키 크면서 등도 갈라져요. 맞아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경우 이제 부작용처럼 이제 튼살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튼살이 유독 많거나 잘 생긴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튼살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 임신하면 무조건 검색해보잖아요. 튼살 크림 선물로도 엄청 들어와요. 튼살 크림도 사실은 성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뭐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뭐 무슨 오일 좋다 그래서 튼살에 오일을 바르는데요. 오일을 엄청 열심히 바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일 성분들은 튼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입증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물론 이제 입소문을 타고 발라봤더니 나는 튼살이 안 생겼더라, 좋더라 이러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유행을 하는 오일 성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오일 성분이 튼살을 예방해줬다라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도포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성분은 시카, 우리가 아는 병풀 추출물 성분들, 시카 성분들은 약간의 효과가 있다라는 소규모 논문들, 데이터 논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르는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 이게 콜라겐이 스트레치가 되다가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보습제가 됐든 열심히 바르시는 게 중요한데 바를 때 그냥 쓱 문지르고 끝이 아니라 최대한 열심히 마사지. 그래서 콜라겐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경직돼 있는 콜라겐들이 느슨하게 잘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면서 보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습의 효과를 유지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오일을 좀 도포해주는 건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뭐 보습제에 오일을 섞는다거나 보습제를 도포한 이후에 오일로 코팅을 해준다거나 요런 방법은 괜찮으신데 보습제가 없이 마사지도 안 하고 그냥 샤워 끝나고 오일만 발랐으니까 이제 튼살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효과는 없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임신했을 때 마사지를 해봤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이게 피부가 얇고 땡땡한 분들일수록 이게 경직도가 높아서 좀 이렇게 튼살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 피부를 단계적으로 약간 꼬집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렁물렁거리게 만들어주고 이걸 도포했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효과가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선 튼살을 예방하는 거는 집에서 여보, 이 정도까지는 애를 썼어. 했어요. 근데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겼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튼살은 병원에 가면 많이들 듣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돌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튼살은 빨간색일 때, 튼살이 막 생겨서 붉은색을 띌 때 병원에 오시는 게 치료 효과가 좋으세요. 이미 이제 흰색이나 은색으로 변한 튼살은 우리가 흉터가 고착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단 붉은 상태로 왔다. 그러면 보통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를 먼저 도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임신 중에는 할 수가 그쵸. 없어요. 다만 출산 후에 아직도 붉은 형태의 튼살이 남아있다면 출산 이후에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를 사용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다 뭐 출산도 하고 몸도 추스르고 났더니 약간 이제 은색 튼살이 돼버렸다. 맞아요. 은색 튼살이 돼버렸다 그러면 치료가 조금 이제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약간의 붉은기가 조금 남아있는 형태의 은색 튼살이다. 약간 핑크빛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제 V빔 레이저라든가 롱펄스 레이저라든가 IPL 레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쪽에 이제 붉게 있는 염증 반응들을 조금 잠재우는 방향, 그래서 튼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붉은기를 낮춰줄 수 있는 방향의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붉은기가 아예 없다. 이제 진짜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튼살이다. 그러면 이제 흉터 치료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프락셔널 레이저를 한다거나 마이크로 리들링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바늘이 긴 걸로 깊게 넣어서 콜라겐층을 재생시킨다거나, 그 다음 표면에서 요거는 주로 이제 동양인들보다는 백인들이 더 많이 하는 방법인데, 더마브레이전이라 그래서 피부 표면을 한번 깎아내는 거예요. 판판하게 깎아내는 방식인데 색소 침착이 잘 남아요. 그러니까요. 동양인들이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만족할 정도까지 치료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다 정도의 느낌. 약간 희망적인 것과 약간 좌절을 할 만한 내용이 같이 섞인 것 같은데, 이걸 100% 옛날 피부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뾰족하지 않다. 그치만 해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약간의 완화 방법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